다 넘겨요. 넘기고. 이 친구 합차 공식이네. 정리합니다. 그러면 빼면 x-2a고 더하면 빼면 x죠. 그리고 더하면 x-2a. 0보다 작다. 근데 a가 음수래요. 그럼 2a랑 0 중에 누가 더 커요? 2a와 0 중에 누가 더 커요? 0이 더 크죠? 이 친구 범위는 뭐보다 크고? 2a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어려운 거 아니지? 또 대답 안 해. 쓰발 것들 진짜. 맨날 얘기해야 돼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 너네 이거 이해 못했어? 이해되지? 왜 말을 안 해? 이렇게 돼 있죠. 미정계수 포함한 2차 부등식 첫 번째로 시도해야 될 거 뭐야? 위에 있는 것처럼 인수분해. 이거 대답 못한 병신이야. 인수분해. 두 번째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얘들아 심각성을 인지해야 돼. 존나 병신인 상태야 지금. 미정계수를 포함한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푼다? 첫 번째가 뭐라고? 인수분해야. 인수분해를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맞아. 미정계수를 포함한 항을 이항한다 했어. 우변으로. 맞지? 그럼 케이스가 총 3개 중 하나가 나온다. 첫 번째 뭐가 일정한다? 뭐가 일정하다? 기울기가 일정한 케이스. 또 지나는 한 점이 일정한 케이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외의 케이스야. 기울기가 일정하면 이 직선의 높이를 조정하면서 가능한 게 언젠지를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거 기울기 보통 뭐야? 0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예요. 다음 지나는 한 점이 일정하면 그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뭐야? 얘는 보통 대수적으로 해결하라는 뜻이다. 문제가 좀 부실한 문제다 라는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을 대수적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게 있어. 그게 뭐야? 그렇죠. 근해분리죠. 근데 얘는 언제만 사용해? 절대적으로. 제한된 범위가 없을 때만 사용한다고. 제한된 범위가 존재하면 간단한 그래프로 인지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이거 거의 2시간 동안 이것만 했어. 이것만 했다고. 아깝지 않니 시간이? 외워요. 알겠죠? 첫 번째 미정계수를 포함한 2차 부등식 첫 번째 뭐다? 인수분해 해본다. 인수분해 안 되면 미정계수 포함한 항을 전부 이항해. 그 다음 일정한 게 있는지 확인해. 근데 일정한 게 있어? 그럼 기하적 풀이가 가능해. 근데 그때 제한된 범위가 없으면 근해분리로 대수적 풀이도 고려할 만해. 근데 너도 일정하지 않고 너도 일정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푼다? 어떻게 푼다? 대수적으로 최대한 해결한다. 제한된 범위가 없으면 근해분리를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대충 판별식 때리고 막 이러면 문제 풀린다 이 뜻이야. 알고 계세요? 인수분해 됩니까? 되네요. x 마이너스 a 0보다 작다. 그러면 자, 위에 있는 친구는 2a보다 크고 0보다 작다였어. 이 친구는 경계가 1과 a네. 누가 더 크니? 1이 더 크지? 그럼 x는 뭐보다 크고? a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네. 그럼 수직선 그려야겠지. 0이 여기 있으면 a가 여기 있고 2a는 여기보다 왼쪽에 더 있겠죠. 그럼 1. 그러면 너와 너다. 공통범위 여기지. 따라서 x는 a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거야. 근데 지금 범위가 이거래. 그럼 얘가 b고 얘가 b 플러스 1이라는 거지 이렇게. 그럼 b가 몇이야?
마이너스 1. 그럼 A는 몇이야?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되네. A 플러스 B는 5번이 되죠. 존나 쉬운 문제. 다음. 더 없어요. 순열과접 갈게요. 경우의 수 질문하세요. 21 36 42 50 38 39 오늘 EPL 마지막 날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가보자. 11번 맞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우의 수와 순열과접을 대하는 자세. 첫 번째, 무조건 웬만한 모든 문제는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수영도부터 시작하는 거야. 하나씩 일일이 머릿속으로 세어보는 거지. 그러면 케이스를 나눠야 하면 합의 법칙 느낌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걸 합의 법칙을 반복하다 보니까 자꾸 같은 값을 더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곱의 법칙으로 가도 된다. 그러면 곱의 법칙을 사용하는 유형을 외워주기로 했어요. 그렇죠?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해온 것 같은데? 곱의 법칙 사용하는 유형 뭐 있습니까? 뭐라고? 약수의 개수. 그거는 그냥 짜투리. 맨 처음부터 얘기해봐. 전개하는 항의 항의 개수, 그렇지? 전개하는 상황에서의 항의 개수 찾기. 또 약수의 개수. 응? 동전 세는 방법은 씨발 배운 적이 없어요. 지불하는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 그렇죠? 지불하는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 또 하나 더 있어. 색칠하는 경우에서 다시 처음부터 뭐라고? 전개. 그냥 전개. 두 번째 약수의 개수. 세 번째 지불하는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 네 번째 색칠하는 경우의 수. 쌤 말했잖아. 지불하는 방법수 금액의 수는 약수의 개수 응용이야. 두 개는 똑같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 전개 있고, 그 다음 약수의 개수 바로 연상해서 지불하는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 그리고 색칠하는 경우의 수. 이게 곱의 법칙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네 가지 유형이다. 알겠니? 외워주세요. 외워주세요. 한다. 21번. 6점 점자는 6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많이 봤죠? 모르는 사람 있어? 6점 점자? 뭔지 모르는 사람. 와, 진짜로?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게 1 있고 밑에 항상 점자가 있잖아. 그게 6점 점자야. 6개의 점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만 이렇게 볼록 이렇게 튀어나온 거지. 우리 과목도 좋지만 교양을 좀 싸웁시다.
이 점자는 볼록 튀어나온 점의 개수와 위치에 따라 구별된다. 이 6점 점자 두 개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 서로 구별되게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그럼 하나의 6점 점자에서 나타낼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가 몇이냐부터 생각해봐야겠지. 이때 하나도 튀어나오지 않으면 제외하죠. 이거는 그치? 시각장애인은 능멸하는 행위예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것도 사인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뭔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경우의 수 몇 개가 나올까? 이렇게 6점 점자가 있어. 그럼 얘가 볼록하냐 볼록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누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볼록하다 볼록하지 않다 경우의 수가 몇 개야? 두 개. 얘도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잖아. 그럼 얘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개야? 2의 6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전부 다 볼록하지 않은 건 제외해야 된다 이거잖아. 그러면 이러한 것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두 개를 이렇게 가져가서 이 두 개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개? 이렇게 되겠지. 됐니? 이거 몇이야? 60. 63의 제곱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이건 제가 잠깐 수화에 관심이 가가지고 배웠던 건데 기역이랑 니은이랑 디귿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이제 손으로 표현할 때 이 점자를 기준으로 많이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 뭐다. 이렇게 하면 상대한테 요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점자가 수화가 점자를 기본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아무튼 넘어갑니다. 36번. 아하, 좀 읽어봐라. 국가 지정 번호란 국토 및 국토와 인접한 바다를 그냥 이거 교과서에 있는 거라서 넣었습니다. 국토와 인접한 바다를 10m by 10m의 격자로 구획하여 잘랐어요.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너네 배틀그라운드 해봤지? 배그 하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절치선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모는 종이처럼 그렇게 잘랐다는 거야 격자로. 그 지점마다 부여한 고유 번호이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여기는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지. 등산로, 해안가 등 거주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시는 좀 응급상황 얘기하다가 시신이야기는 너무 띄어쓰기죠.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럼 어디 계세요? 저 라지역이요. 이렇게 빨리 말하고 싶은 거지. 산악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악위치 반지목이나 국가 지점 번호를 활용해 119 안전신고센터에 있음을 요청하고 등산로 구급함을 이용해 응급처리를 하면 된다. 쌉소리죠. 국가 지점 번호판의 구성. 1번, 2번 국토 및 국토와 인접한 바다를 한 변의 길이가 100km인 정사각형 모양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동서로는 가부터 사, 남북으로는 가부터 아로 문자를 부여했다. 그 말은 일단 너무 넓잖아, 그치? 너무 넓다 보니까 그거를 대분류를 했다 이거지. 근데 우리나라가 세로로 좀 더 길잖아, 가로보다, 그치? 이렇게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뭐 이런 차이가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다 그런 얘기야. 좌표 알잖아, 그치? 2,5 약간 이런 느낌이지. 4,4 막 이렇게 된 거야. 문자 부여해서 41개로 나타냈다. 그 다음 3, 4번 여기랑 여기는 한 변의 길이가 100이잖아. 100km야. 그럼 정사각형 모양의 격자를 가로와 세로를 10km, 1km, 100m, 10m 간격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그거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10m 예를 들면 얘가 2, 5, 3, 4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25km에 340m까지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럼 얘가 0000부터 9999까지라고 하면은 10m에서
10m 간격으로 100km를 다 계산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얘가 대분류고 여러분 실제로 이 문제가 모의고사에 나오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알아볼까 하면서 이지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교과서 문제니까 한번 자세하게 다루는 것 뿐이다. 절대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는 안 돼. 활용 문제를. 시간 오래 걸려요.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지? 됐어? 이거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건 가로고 이건 세로지. 이때 국토 및 국토와 인접한 바다는 100km 간격의 격자 41개를 사용하여 국가 지점을 구할 수 있다. 국가 지점 번호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국가 지점 번호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몇이야? 국가 지점 번호가 뭐야 얘들아? 이거 자체가 국가 지점 번호인 거야, 맞지? 국가 지점 번호.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일단 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되지. 맞지? 얘 곱하기 얘를 하면 되잖아. 근데 그 하나하나마다 너 곱하기 너만큼의 경우의 수를 가진다 이거지. 쉽게 얘기하면 전국을 몇 개로 쪼갤 거냐 이거야 결국에는. 몇 개로 쪼갤 거냐. 여기 보자. 자, 몇 개로 쪼개? 이거 몇 개야? 어떻게 셀래? 쉽게 세는 방법이 뭐야?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지. 너 이렇게 가. 너 여기로 가. 너 여기로 가. 막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되죠. 근데 문제에서 줬죠? 이거 총 몇 개? 41개죠. 근데 이 41개의 이 바아, 라사 얘네가 각각 몇 개로 쪼개져?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이냐고. 몇이야? 이거 경우의 수 몇이야? 여기 숫자 뭐 들어가? 0, 1, 2, 3, 4, 5, 6, 7, 8, 9. 여기 숫자 몇 개 들어가? 0, 1, 2, 3, 4, 5, 6, 7, 8, 9. 각각의 경우의 수가 몇이야? 10이잖아 10. 그치? 그럼 10, 10, 10, 10 하면 뭐야? 만! 그냥 생각해도 만이잖아. 안 그래? 1부터 9,999까지랑 또 뭐 있어? 0000까지. 그것까지 만 개잖아. 그러니까 만. 다음 얘는 또 만.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41 곱하기 10의 몇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 8제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러한 구역 번호가 다 국가 지점 번호가 이만큼 존재한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국가 지점 번호가 그러니까 이 하나당 구역이 넓이가 어느 정도야? 10m, 10m라 하지 않았어? 그럼 100제곱미터지. 100제곱미터. 10? 여러분 10m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일 것 같아? 여기가 몇 평 정도 할까? 궁금하다. 넌 몇 평 정도라고 생각해? 우리 강의실이? 쌤도 생각해 볼게. 몇 평일까? 내 생각엔 12평? 11평?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근데 12평이라는 게 12평이라는 게 여러분 1평이 뭔지 알아? 들어본 사람? 이거 3.3 제곱미터야. 3.3 제곱미터. 그럼 10평, 12평이면 이거 뭐야? 대충 3.3 곱하기 12 하면 6.6 3.3 396 39.6이야. 그럼 이거 곱하기 2. 몇 때리면 이게 한 국가 지점 번호라는 거야. 그 말은 이 국가 지점 번호라는 게 생각보다 촘촘하지. 우리 한 건물도 국가 지점 번호 하나로 못 해요.
이해가요? 우리 건물이 이거보단 크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한 국가지점 번호 안에 안 들어가, 우리는. 몇 개로 나뉜다는 거지. 그럼 생각보다 촘촘하죠. 그럼 우리 강의실이 41 곱하기 10의 8제곱개 있으면 그게 우리나라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지. 갑니다. 다음 38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조건 가. 각 자리의 숫자는 1 또는 2이다. 이런 걸 보고 몇 진법? 이진법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 0, 1을 많이 사용하지만 여긴 1, 2를 하겠다고 합니다. 같은 숫자가 연속해서 3번 이상 나올 수 없다. 같은 숫자가 연속해서 3번 이상 나올 수 없다. 그러면 1과 2를 사용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든대. 그럼 같은 숫자가 연속해서 몇 번까진 괜찮아? 2번까진 괜찮다 이거야. 2번까지. 그러면 자, 생각할 수 있는 걸 다 생각해보자. 첫 번째, 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빌려주세요. 이 문제 풀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풀어봤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1의 개수와 2의 개수를 몇 개 사용하는지로 케이스를 나눴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예를 들면 1을 빵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사용함.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물론 여러분 이 두 개가 같은 경우가 나오겠죠. 왜? 얘는 2가 몇 개야? 5개. 얘는 2가 빵개잖아. 이렇게 묶여서 케이스가 몇 개 나와? 3가지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1을 빵번 사용하냐, 한 번 사용하냐, 2번 사용하냐만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근데 1을 빵번 사용하면 어때? 2잖아.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 제외하면 케이스 몇 개밖에 안 남아? 2개밖에 안 남으니까 이 방법도 꽤 괜찮은 방법인 거예요. 오케이. 또는 이렇게 생각한 사람 있어? 2번까지 괜찮다며. 그러면 번갈아서 나오는 거 일단 처리해. 있어? 번갈아서 1, 2, 1, 2, 1 하나도 연속해서 등장하지 않는 거 일단 처리한다. 그 다음 1, 1 나오는 경우 생각한다. 있어요? 오케이.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응용이 불가능해요. 그 풀이는. 이 문제를 푸는 데는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지면 그 풀이를 응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져요. 그 귀납적으로 하는 거는 별로 안 좋다. 왜? 그거 자체가 그냥 경우의 수 세겠다는 거 아니야. 그건 중학생 때 끝났어. 그런 거는 보통. 어떻게 풀었어? 4번 여사건으로 풀었어? 어떻게 풀었어? 수영도를 했어? 자,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풀이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놀랍게도 승수야. 이 문제는 수영도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이에요. 왜? 덕수궁이거든요. 제가 말했죠. 무조건 수영도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방법이 보이지 않으면 수영도부터 가는 거예요. 여사건을 시도했잖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에요. 결국 거기로 가야 돼. 근데 여사건을 하기 전에 하나씩 세어보는 습관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걸 여기서 다 떼라고. 다 떼듯이. 여기서 다 떼고 가야 돼. 수영도를. 그래야 덩기덕 가서 내가 이걸 수영도를 시도를 해볼 만한지 하면 안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그걸 덕수궁에서 기르라는 거야. 계속 얘기하잖아. 문제 답만 맞춘다고 끝이 아니라니까. 아무튼 그럼 저는 3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수영도입니다. 이렇게 쓰자. 같이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자연수에 1이 들어갔어. 그럼 여기서 뭐 해도 된다는 게 느껴져? 곱하기 2 해도 된다는 거 느껴지지? 수영도를 한다고 해서 이걸 다 가지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곱의 법칙을 느낄 수 있으면 느껴야 돼. 이렇게.
아 얘는 얘랑 어차피 개수 똑같겠다. 됐니? 그럼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게 뭐 있어? 1, 2가 있다 이렇게. 그럼 얘는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고 이 친구는 1, 2가 나와도 괜찮아. 얘는 1, 2 얘는 1, 2 얘는 1 몇 개 없잖아 그지? 얘는 1, 2 얘는 1 얘는 2 얘는 1, 2 얘는 1, 2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8 곱하기 2 답은 16. 얼마 안 걸려 얘들아. 응? 정말 좋은 풀이야 이거. 답이 틀려 혹시? 맞아? 왜 들쳐 불안하게. 자 이게 첫 번째 풀입니다. 절대 안 좋은 풀이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다음 자 여사건입니다. 여사건은 뭐예요? 이제 3번 이상 나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111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하고 1111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하고 1111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죠. 전체 경우에서 몇이에요? 2의 5제곱 맞죠? 맞죠? 근데 여러분 이거 몇 개예요? 32개죠. 근데 우리 경우에서 몇 개 나왔죠? 16개 나왔죠.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구하면 16개고 여사건으로 구하면 몇 개 나와요? 32개에서 몇을 빼게 돼요? 16을 빼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계산을 더 하신 거예요. 그냥 해도 될 것을 굳이 전체에서 뺀 거예요. 여사건을 사용하는 게 언제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여사건을 사용하는 말이 안 되는 오늘. 여사건을 이용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케이스를 나눴는데 예를 들면 케이스를 나눠봤더니 4가지 케이스가 나온 거야. 근데 내가 구해야 하는 케이스가 이렇게 2개였던 거야. 그럼 나 여사건 이용해 바로? 이용해 이용하지 않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여사건을 이용하면 전체 경우의 수도 세면서 이 2개도 세야 되는 거고 그냥 정사건을 세면 2개만 세면 되는 거거든. 굳이 돌아갈 필요 없는 거잖아. 근데 내가 구해야 하는 케이스가 여기서 3가지인 거야 이렇게. 그럼 난 여사건을 이용해 이용하지 않아? 이용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 사용하는 것이 여사건인 거야. 이해하지? 뭔 말인지 이해하겠지? 물론 내가 2가지 경우를 계산해야 되는데 얘를 계산하는 것보다 얘를 계산하는 것이 훨씬 쉬워. 계산의 난이도가 달라. 얘가 더 쉬워. 그러면 여사건을 이용할 만하지. 근데 같은 난이도라면 이럴 땐 여사건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연속해서 3번 이상 나올 수 없다. 그럼 3번 이상 나오는 케이스를 조사해 볼까? 라고 생각하기 전에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케이스 분류라고. 여러분 마인드 세팅을 잘 하셔야 돼. 문제를 처음 보고 여사건으로 시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없어. 기억나?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15다. 이 문제 기억나지? z가 몇? 1에서부터 몇까지? 를 생각하지 말라 했어 내가. 그냥 쭉 써놓으라고 이렇게. 그래 놓고 어렴풋이 잡는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갈 거 아니야. x 플러스 2y가 몇이야? 12 얘는 9 얘는 6 3 0 안 되는구나 이렇게. 총 케이스 몇 개야? 4개지. 여사건은 이제 생각하는 거야. 이제. 케이스 경우의 수 나눠 놓고 나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 문제에서 z가 4 이상이다 라고 했어. 그럼 여사건 이용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잖아. 얘만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얘만 구하면 끝나는데 굳이 얘네를 구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4 미만이래. 그럼 여사건 이용할 거야 안 할 거야? 이용할 거야 안 할 거야? 웬만하면 여사건 이용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근데 이 문제는 특징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기가 까다롭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어차피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4 미만이라 하면 얘 제외하고 다 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어? 전체 경우의 수에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여사건을 이용하지 않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 여사건으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111을 사용하는 경우에요. 그럼 2를 몇 개 사용해요? 아니죠. 그렇게 사고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사건 분들은. 그게 아니라 111이 나오면 나머지 문자가 2개잖아. 그치? 그럼 그 친구가 1, 1이냐, 1, 2냐, 2, 2냐로 케이스를 나눠야겠지. 근데 이건 안 되죠. 왜? 3개 사용한다고 다짐했잖아. 5개 이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친구는 얘랑 엮으면 어떻게 엮어요? 순열의 세계로 가요. 이해돼요? 너라는 한 묶음과 너와 너를 일렬로 나열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전체가 3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복잡해지지 딱 봐도. 그러니까 좋지 않은 풀이다 이거야. 이걸 순열로 안 볼 거면 또 여기서 뭐 해야 돼? 수영도를 해야 돼. 111이 앞에 있으면 그 다음엔 뭐가 나와야 되지? 21 이런 식으로 할 거잖아. 그럴 바에야 아까 수영도로 끝내는 게 낫다는 거지. 쌤 말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놓고 잘한 풀이다라고 하면 곤란하다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어? 넘어갑니다. (39번입니다) 아! 뭐야? 간단하게 나타내? 가운데 거? 요 친구야. 여기 이렇게 볼록 얘는 이렇게 2개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조금 더 이쁘게 표현해 볼까? 이거를 뭐 이렇게 표현해 볼까? 얘를 이렇게 표현할게. A, B, C, D, E라고 합시다. 얘가 A고요. 그 다음 B, C, D, 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최대한 인격 소멸을 해줍니다. 그 다음 4가지 색이 있습니다. 다 써야 되나요? 다 쓸 필요 없죠? 4가지 색 이용하래요. 그러면 인접한 영역 몇 개인지 셉니다. 나 하나, 나 다 붙어있네. 너 2개, 너 3개, 너 2개. 그럼 어디부터? A부터 색칠하는 거야. 경우의 수 몇? 4 곱하기 여기 7했어. 빨. 그 다음 C 칠해야겠지. 3 쭉. 그럼 여기는 2개 중 하나? 얘는 2개 중 하나? 얘는 3개 중 하나.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4, 4 3, 3 12제곱 144 2번이네요. 자, 42번은 필이 쫄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면 나오는 거야, 얘들아. 잘 봐봐. 그대로 가는 거야. 자, 인접하는 영역 얘 몇 개야? 2개지. 얘랑 인접해? 아니야. 얘는 2개. 얘는 3개. 얘는 3개. 얘는 2개. 얘는. 그럼 얘네부터 칠할 거지. 근데 문제의 조건 보면은 1이 적힌 정사각형과 6이 적힌 정사각형에는 같은 색을 칠하는데 얘네한테 조건이 붙었잖아? 그럼 얘네부터 칠해야 되나? 이런 생각해야 돼. 그치? 얘네부터 칠해야 되나? 결정된 건 아니야. 결과론적으로 얘네부터 칠하는 게 편하지만 그래도 얘네부터 칠해야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얘 칠해 볼게. 빨. 이게 몇이야? 곱하기 4. 그럼 여기도 빨간색이지? 그 다음 어디 칠해야 돼? 2번, 5번 칠해야지. 2번 몇 개 중 하나야? 2번에 몇 개 중 하나의 색? 몇 개, 몇 개? 3개. 쭉. 그럼 여기 어때? 빨간색이 나올 수 있어?
못 나와 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몇 개 중 하나야? 2개 중 하나야. 노. 그럼 여기 몇 개 중 하나야? 빨간색이랑 얘랑 겹칠 수 있어 지금? 없어 얘 때문에. 그러니까 여긴 무조건 2개야, 그죠? 여기는 마찬가지로 2개인 거야. 여기 끝이야. 다음 몇이야? 96? 어렵지 않은 문제야, 여러분. 쫄면 안 돼. 순환 문제 좀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순환 문제는 그 날개를 증가시켜서 낼 거예요. 복습 테스트에.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많이 푼 건 거의 4개짜리죠. 5개 내지는 6개를 낼 겁니다. 틀려도 되게 공부하라고 하는 거지. 46. 장미 8송이, 카네이션 6송이, 백합 8송이가 있다. 어렵지 않아 이거. 자, 일단 첫 번째 특징, 백합 장미가 같은 송이가 있다라는 거.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 중 한 송이를 골라 A병에 꽂고 이 꽃과는 다른 종류의 꽃들 중 꽃병 B에 꽂을 꽃 9송이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쉬워요. 쉬워. 자, 그러면 꽃병 A에 꽂을 수 있는 꽃이 3가지가 있죠. A에 장, 카, 설류, 백 이렇게 3가지가 있어. 근데 장미를 꽂던 백합을 꽂던 케이스 같을 거다. 인정이지? 이거 경우 같을 거 아니야. 둘이 꽃송이가 같잖아. 이해됐니? 그럼 얘한테 약속하는 거야. 아, 너 빠져. 내가 곱하기 2 해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케이스가 2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장미를 꽂았어.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카백이죠. 카 몇 개? 6개, 100, 8개. 가지고 노는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다 몇 송이 꽂는다고? 9송이 꽂는다고. 그럼 생각해봐. 잘 봐. 배경이 정해져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 이 꽃병은 주로 백합으로 채워지는 거지. 장미만 다 넣을 수 없는 거잖아. 장미를 갖다 다 넣어도 백합 한 송이 꼭 들어오는 거야, 그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장미 몇 송이 넣을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지금 x 플러스 y는 9다라는 방정식을 풀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x는 몇이야? 6이야. y는 8이하인 자연수가 된 거예요. 물론 정확히는 자연수가 아니라 이 아닌 정수인 거예요. 이거 중요한 조건이에요, 여러분. 음이 아닌 정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연수 또는 0까지 포함하는 워딩입니다. 송이를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죠? 이해하니? 물론 9송이기 때문에 하나씩은 다 들어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안 넣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한 송이씩 꼭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이거 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러면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했어? y만 딱 정해주면 x가 자동 결정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니? 그것처럼 지금은 여러분 누구부터 결정해 주는 게 좋냐고. x부터 결정해 주는 게 좋다고요. 왜? y부터 결정하면 y가 1이면 x는 몇인데? 범위를 벗어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제한 사항이 많은 친구부터 고려하는 것이 맞다는 거지, 항상. 그래서 x가 1이면 y가 몇이야?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치? 몇인지 안 궁금하다 이거야. 내가 물어봤지만 y가 가능하네. 그럼 x가 1부터 몇 가지 가능해? 6까지 가능하지. 그러니까 여기 경우의 수가 6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뭐 말인지 알겠어? 결국 이걸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야? 너
카네이션 몇 개 넣을래? 이거야 그냥. 카네이션 넣었어? 나머지 백합 채워. 이게 끝인 거지 이제. 백합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자꾸 장미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자, 다음. 카네이션을 넣었어요. 그럼 여기는 장팔, 백팔이지 이제. 그럼 얘 몇 개야? 경우의 수. 둘 중에 하나 잡고 장미 몇 개 넣을 거야? 하나부터 8개까지 8개 이렇게 되는 거야. 답은 20이 되는 거예요. 48번 잘 풀었어요? 잘 풀었나요? 어떻게 풀었나 다들? 자, 같이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주사위 던져요. 근데 이 문제 여러분 사실 그 오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사위가 어떤 주사위인지 말을 안 해줬어요. 1부터 6까지의 눈이 있는 주사위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원래. 내가 씨발 주사위 하나 만들어서 쌤 이 주사위로는 안 되는데요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억지가 아니야 얘들아. 주사위는 우리가 아는 그 정육면체 주사위만 있는 게 아니야. 12면체 주사위도 있고 다 있잖아. 확실하게 하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그냥 주사위 하면 웬만하면 그냥 6개짜리 주사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3번 던졌대. 근데 내가 지금 총 몇 만큼 가야 돼? 20 가야 되지. 맞니? 그럼 내가 3번 딱딱딱 던져서 아무런 규칙을 이용하지 않고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야. 그 말은 난 무조건 어디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야? 15에 도달해야 된다는 뜻인 거지. 얘는 이 문제에서 16부터 20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나 여기 도달하면 된다는 거예요. 20 도달 못하니까. 이해됐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변형해서 여기 어딘가에 앞으로 예를 앞으로 2칸이나 3칸 갈 수 있는 버튼이 만들어진다면 여기 도착할 수도 있는 거겠지. 그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조건이 좀 더 추가된다면. 이해하죠? 지금 그런 거 없으니까. 자, 그러면 얘도 보자. 자, 얘는 여기에 도달하면 뒤로 2칸을 이동한대. 이렇게. 그러면 3에서 15까지 가려면 몇 만큼 가야 돼? 12만큼 가야 되지. 그럼 6만큼 2번 가면 되나? 가능하지? 그러니까 5, 6, 6이 가능하지 지금. 이게 얘를 밟고 통과하는 유일한 경우의 수잖아. 이거 말고는 안 되잖아. 그치? 3에서 출발해서 여기 도착하는 게 6, 6밖에 없는데 그럼 2번 사용해야 되잖아. 그럼 처음에 한 번은 얘를 밟아도 괜찮다는 거지. 이해했죠? 네. 그럼 이게 5로 시작하는 유일한 경우의 수가 얘인 거예요. 일단. 그럼 이제부터는 여기 밟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얘를 셌으니까 더 이상 쟤를 밟으면 안 돼요. 그럼 이제 15라는 수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야 돼. 3가지의 수의 합으로 나눠줘야 돼 이제. 그럼 첫 번째 6, 3 있고요. 6, 5, 4 있고요. 다음 5, 5가 있죠. 더 있습니까? 끝이죠 이게. 근데 5, 5, 5 어때요 여러분? 이거 안 되죠. 5, 5, 5면 첫 번째 무조건 5를 가야 되잖아. 그럼 이거 불가능한 거야. 그지? 여기서 나오는 케이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총 케이스가 3가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조심해줘야겠죠? 이게 처음이면 안 돼요. 그죠? 얘부터 갑니다. 6, 6, 3 가는 경우의 수 몇 개? 3개 맞니? 3개?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3C1이죠. 3번의 움직임 중에 언제 3 갈 거냐 이거 아니야. 다음 얘는 얘가 맨 처음에 나오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맨 첫 무빙에 얘 아니면 얘잖아. 몇 곱하기? 2 곱하기 뒤에는 2팩토리얼이겠죠. 뒤에 이렇게 6이나 4 중에 하나를 앞에 놓고 남은 2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끝난다 이거지. 따라서 얘는 4가 된다. 이거 하나고. 개수 몇 개야?
8개가 되네. 8개. 여러분 저도 가끔 문제 풀다가 실수할 때가 있지만 경우의 수와 순열과 조합은요 앞 단원과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건데 여러분 2차 방정식이나 2차 부등식, 2차 함수 문제를 떠올려 보세요. 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보통 그 문제의 답을 얻지 못합니다. 맞죠? 답을 얻지 못해요. 그에 반해 경우의 수와 순열과 조합은 문제가 어려워도 내가 병신같이 생각해도 답이 나와요. 이해돼? 경우의 수가 구해진다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와 순열과 조합은요. 전에 있던 단원과 다른 게 뭐냐? 전에 있는 단원은 풀고 틀리면 잘못된 거야. 이거는. 차라리 안 풀리는 게 맞지. 풀고 틀렸어. 근데 계산 실수가 아니라 논리 실수야? 이게 치명적인 거야. 이해돼?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별표 치는 것도 잘못된 거지. 하지만 경우의 수와 순열과 조합은 확신에 차서 답을 찔렀는데 그게 틀렸어? 그냥 이게 제일 워스트야. 제일 워스트. 이것보단 별표 치는 게 나은 거야. 이거 이해되니? 이해돼? 아무것도 못하겠어. 손도 못 대겠어. 이것도 최악이야. 2차 방정식에서는. 근데 경우의 수와 순열과 조합에서는 차라리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가? 풀었는데 틀린 새끼보다 낫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별표는 생길지언정 빗금이 최대한 가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자신감 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열과 조합은 풀고 나서도 불안하거든요. 사실. 2차 방정식 어때? 풀고 답인 것 같으면 딱 느낌이 와요. 아 이건 답이다. 씨발. 라는 느낌이 오죠. 물론 틀릴 때도 있지만. 근데 순열과 조합은 풀 때마다 그 생각이 든다고. 풀 때마다 답 구했음. 선지에 있으면 지옥이 시작되는 거야 이제. 너는 고칠 수 있어? 응?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검사해봤더니 답이 달라.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2차 방정식은 보통 그게 보인다고. 얘가 답이라는 게. 얘가 아니라 얘라는 게 보여. 근데 얘는 이게 안 보인다고. 그지? 그러니까 빗금 치지 않게 노력하세요. 50번 하고 쉬겠습니다.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H, head, 뒷면이 나오면 T, tail로 나타내자. 6번 던졌을 때 H 바로 다음에 T가 나오는 경우가 2번만 나타나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맞아? HT, HT? 아니라고. 니네가 해야 되는 게 뭐야? 니네가 해야 되는 게 뭐야? 수영도라고. 그치? 여러분은 수영도를 해봐야 돼 여기서. 내가 할 필요는 없겠지? 저 원리대로 갈게요. 여러분들이 수영도를 해오면 제가 이 규칙을 알려드린다. 이게 베스트라는 거야. 자, 지금 이렇게 2개를 쓰고 싶어 하잖아. 그럼 얘네 붙여가지고 한 뭉탱이로 보는 거야. 이렇게 덩이로 본다. 그럼 뒤에 2개를 더 써야 되잖아. 그럼 2개 더 쓰는 게 H 2개냐 H 하나 T 하나냐 T 2개냐로 케이스를 나눠 보는 거야.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그럼 요건 어때? 더 이상의 HT 구조가 나와? 못 나오지. 못 나와. 그러니까 얘는 뭐만 하면 돼? 나열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같은 게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그러니까 우린 뭐 해봐야 돼? 직접 얘를 하나씩 나열해보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4C2가 되면서 6이 나와요.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4개의 자리가 있어요. 오늘 이걸 제대로 배울 거예요. 이런 걸. 근데 얘 HT가 아니라 이제 뭔 취급하는 거야? AA, BB 취급하는 거야. 이렇게. 뭔 HT야. HT는. 그냥 A지 이제는. 그럼 얘네를 일렬로 나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4개의 자리 중에 2개의 자리 선택해주자.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얘네들을 선택했어. 그럼 선택한 자리에 A를 넣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에 누구 넣어? B 넣어주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가 4C2와 같아요. 이 문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조합을 써서 풀으라는 게 아니라 직접 해보라는 의미인 거예요. 덕수궁이잖아. 죽었다 깨나도 하기 싫어? 하지마. 그럼 실력이 안 느는 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이게 다를 바가 없잖아. HT가 또 나올 수 있어? 못 나와. 그치? 그러니까 얘도 곱하기 2 해줘서 얘네 둘을 12로 끝내버리면 되지 이제. 그 다음 남은 건 누구? 얘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는 HT가 더 나올 수 있어? 있다 이거야. 그치? 있다 이거야. 이런 곤란하잖아. 이런 거. 이 배열이 곤란하다고. 일단 이걸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서 HT를 만드는 사건을 빼면 괜찮겠네? 여사건으로 갈까? 안 되면 뭐 해야 돼? 수영도 갈겨야지. 모르겠으면. 그 주저하면 안 돼. 그거에. 저는 여사건으로 갈게요. 자, 전체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인지 알아 이거?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눈 게 돼. A, B, C 이 네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 이해돼요? 같은 게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따가 제가 설명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거야. 같지만 일단 다르다고 봐봐. 얘네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이야? 4팩토리얼이야. 이따 배우겠지만 4팩토리얼이야. 따라오지? 4팩토리얼이야. 근데 얘를 나열한 것 중에 뭐 이런 애가 있을 거 아니야? B, A1, A2, C가 있을 거고 또 B, A2, A1, C도 있겠죠? 저 4팩토리얼에. 근데 이 두 친구가 같은 거잖아.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하나의 경우를 지금 두 번 센 거죠. 이 두 개로 셌지만 사실 이거 하나의 경우잖아. 이런 경우가 두 개마다 하나씩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뭘로 나눠야 돼? 2로 나눌 필요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A1, A2, A2, A1 이런 서열 구조를 하나로 보겠다는 거지. 정확히는 얘네를 일렬로 나열하는 2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죠.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교육과정에 있진 않고요.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건데 알고 있으면 너무 편해요. 이런 것까지 저희 다 배울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몇 개야 이거? 4팩토리얼 몇이지? 24야. 24. 2로 나누면 12. 이게 전체 경우의 수죠. 전체 경우의 수 12. 근데 여기서 뭘 빼야 돼? HT 구조를 하나 더 갖는 걸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럼 그게 몇 개야? 3개야. 이해돼? 얘가 여기 등장하는 경우, 여기 등장하는 경우, 여기 등장하는 경우 3개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9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21이 돼요. 21. 2번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올림포스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형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수영도로 꼭 풀어봐야 돼. 웬만한 문제들을. 그래서 그 구조를 내가 파악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난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들이 저랑 비슷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수영도 안 시킵니다. 뭔 말인지 이해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 가지각색의 여러분 학생들의 재능을 전부 다 제가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수영도를 시키는 쪽을 선택해요. 맨 처음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씩 좀 해봐라 이거야. 해봐야 느껴지는 아이들도 있는 거거든. 사실 그런 아이가 더 많아요. 여기서 반 이상이 그럴 겁니다. 반 이상이 수영도를 해봐야 이 문제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훨씬 많아요. 사실. 난 아닌데? 그 오만일 가능성이 높아요. 에러건스. 그러면 안 돼. 잠깐 쉬겠습니다. 순열과 조합 나갈게요. 쉬었다가.